자, 직장 내 성문제와 성범죄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되는, 직장이라는 것은 꼭 사업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특정한 조직이 됐든 단체가 됐든 기관이 됐든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무엇인가 공동적으로 무엇인가를 하는 곳, 그것을 우리는 그냥 직장이라고 놓고 보고, 거기에 따라서 성문제와 성범죄에 관련되는 부분을 성마음으로 한번 해석을 해보는 겁니다. 기존에 있던 방식이 맞는지 아니면 틀린지 이거를 논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있는 그대로 해석을 해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성문제라는 것을 한번 보자고요. 성문제는 뭡니까? 나의 문제죠. 나의 문제입니다. 나의 문제에 관련된, 이건 나의 문제예요. 범죄는 뭡니까? 상대와 연결이 돼서 피해를 입는 거예요. 가해를 하고 피해를 주고. 그래서 여기는 이 관계상의 문제예요. 이 관계상의. 이거는 나의 문제고 여기는 관계상의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는 나의 문제에 관련되는 부분을 가져갈 때 보면 직장 내에 성문제라고 우리가 표현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나와 관련되어 있는 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됐을 때는 나와 관련된다 그러면 나의 뭐와 연결이 됩니까? 나의. 이게 만약에 여자인 경우에는 나의 뭐와 연결이 되어 있을 것 같아요? 이 직장 내에서 인간관계와 연결이 됩니다. 즉 의미와 연결이 된다는 얘기예요. 의미. 자기 행복이죠. 이 행복이에요. 근데 의미는 자기 행복이 아니라 뭐와 행복입니까? 관계상에서 만들어지는 행복을 의미라고 얘기하거든요. 이 의미는 관계상의 행복입니다. 자, 그런데 또 하나가 있어요. 남자인 경우에는 의미를 지향하지 않잖아요. 가치를 지향하다 보니까 뭐가 되냐면 재밌어야 돼요. 그냥 자기 나름대로 여기에 이게 하나의 가치가 되는 거예요. 가치로서의 관계. 이건 인간관계가 아니라 가치의 하나일 뿐인 거예요. 그래서 뭘 추구를 하게 되냐면 자기의 재미와 그 다음에 즐거움. 누구와? 누군가와 함께라는. 이게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가치 추구는 나 혼자 무엇인가 목표를 향해서 가는 게 아니고 타인들 관련되는 이 사람들이 같이 가면서 내가 요거를 만들어가는 거. 요게 바로 가치 추구거든요. 자,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는데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을 한 거예요. 이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면은 이 나 자신이 이 관계의 행복에 관련되는 거를 집에서 찾고 있는 게 아니라 어디서 찾고 있는 거예요? 직장 안에서, 즉 가치 추구하는 곳에서. 여기 직장이 뭐 하는 곳입니까? 가치 추구를 하는 곳이거든요. 여기서 의미를 찾는 곳이 아니라 인간관계에서 행복을 찾고 있는 게 아니라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인간관계에서의 의미를 딱 가게 되면은 이유야를 확인하고 무조건 성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왜 이러냐? 자, 한번 보죠. 우리가 마음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작용한다 그랬습니까? 성마음이 작용한다 그랬죠. 성마음은 어디에 영향을 준다 그랬어요? 마음에 영향을 줍니다. 그러면 마음은 뭐에서 필요한 겁니까? 인간관계에서 필요한 거거든요. 성은 인간관계에 전혀 필요가 없습니다. 성은. 그래서 이 성이, 성마음이 마음에 영향을 주고 그 다음에 내가 이 인간관계에 영향을 주도록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성에 관련되는 게 인간관계에서 요거와 관계상에서의 행복을 가져가는 게 이게 의미거든요. 인간관계에서의 의미를 이렇게 만들어가는데 내가 성인이다 보니까 상대와 연결이 이렇게 행복에 관련된 의미로 연결이 되면 얘가 가동을 해버려요. 얘가 가동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과는 관계없이 얘가 이 사람과 연결되는 이런 포커스로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생기냐면 직장 내에서 의미, 즉 관계상의 행복, 돈을 얼마를 벌고 내가 얼마의 급여를 받고 그리고 내가 이 일을 통해 가지고 정말 내가 사회에서 뭔가 이렇게 뽀대내고 뭔가 이렇게 가고, 그런데 저 사람과 요 사람과 이렇게 같은 팀워크로 또는 우리 함께 조직원들끼리 이렇게 해서 간다. 이거는 가치 추구예요. 그런데 그거를 해나갈 때 이 사람이 막 해서 나와의 관련되는 이런 관계상으로 딱 연결이 들어가면 무조건 성문제가 발생을 해요. 직장 내에서. 자기 자신이. 왜 그러냐면 성마음이 이 마음으로 작용되는 게 아니라 어디로? 관계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그러면서 뭘 가냐면 이 관계 행복에 관련되어 있는 것이 불행해지는 그런 역할을 만들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둘 중에 하나로 가게 되죠.
이게 만들어지니까 관계 행복을 추구해 가야 되니까 답이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 심리를 오작동을 일으켜. 얘가 얘를 통제하고 돼 있거든요, 원래는. 그런데 여기를 오작동을 일으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야 프리패스가 되니까. 그러면은 관계가 괜찮아진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여기서 심리 장애가 발생을 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발생을 하게 되면은, 자, 상대편이 또 있죠, 여기에. 여기는 뭐가 있습니까? 원래 같이 추구하는 거예요. 재미와 즐거움에, 함께 재미와 즐거움을 추구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랑 같이 행복에서 의미를 갖고 같이 해서 정말 가정을 행복하게 이렇게 가는 이런 감정적인 것이 아니라 이거를 통해 가지고 뭐 돈이 됐던 사회적 가치가 됐던 뭔가들 이런 가치를 만들어 갈 때 함께 만들어가는 그 어떻게 보면 가치에 굉장히 포커스가 맞춰져 있거든요. 기왕이면 즐겁게 가는 그 과정 자체를 즐기는 게 가치는 이루었을 때 느끼는 게 아니라 만들어 갈 때 거기에서 행복을 느껴가는 거거든요. 즐겁고 행복을 느껴가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남자는 이렇게 가고 있어. 근데 여자가 이 관계상에서 성문제가 딱 발생하니까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 남자에 관련되는 부분도 있고 여자에 관련되는 부분도 있지만 성마음에 관련되는 게 프리패스로 이렇게 진행을 해 나가게 되는, 그래서 심리의 오작동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뭐가 만들어지냐면 직장 내에서 여자는 관계에 관련되는 이 행복을 추구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유야를 막론하고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성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문제가 발생이 된 거예요. 그러면 내가 느낄 때 성문제가 아니어야 되려 그러면 내 심리를 고장을 일으켜야 돼요. 고장을 일으켜버리는 겁니다. 자, 문제는 남자인데 내가 뭔가 함께 그리고 뭐 이렇게 재미와 즐거움에 내가 계속 뭔가 직장생활에 관련돼서 뭔가 재미와 즐거움에 이렇게 계속 빠져들었다 라고 하게 되면 무조건 성문제가 있습니다. 이 사람 볼 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이 성문제를 바탕으로 원래 같이 추구를 하거든요. 남자는 그렇게 돼 있어요. 기본으로 이걸 안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성문제가 없는 남자인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성문제가 없으니까 이게 가동을 하지 않으니까 굳이 인간관계, 즉 뭐냐면 함께 재미와 즐거움을 가는 게 아니라 뭐를 가져가게 되냐면은 그냥 함께라는 개념이 없어요. 나만.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있는 여자들이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결코 그 사람을 좋아하지 않게 됩니다. 가치 추구의 방향이죠. 그래서 이 관련되어 있는 사람이 이렇게 진행을 한다면 그 자체가 성문제고, 여자는 관계상의 행복을 추구한다면 성문제가 발생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일단은 내가 점검하는 방법, 그 다음에 타인을 바라보는 방법, 이거를 일단은 먼저 알아야 되겠죠. 자, 문제는 이거는 누구와 연결이 된다 그랬어요? 나와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건 무조건 내가 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는 괜찮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는 괜찮아요. 문제라고 인식을 안 한다는 얘기예요. 나는 괜찮다라고 하죠. 자, 여기까지는 누구나 다 그럴 수 있어. 그렇게 발생할 수 있대. 그러나 성마음 이론의 관점에서 바라볼 때는 이것 자체가 성 문제를 안고 있구나 라고 판단을 하면 되는 거고, 여자는 이 의미 지향, 관계 행복에 관련된 이걸 지향하지 않으면은 성 문제가 발생을 하질 않아요. 직장 내에서는. 그런데 이 관계에 관련되는 것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하기 시작하면은 뭐가 만들어지냐? 그때부터 내 성에 문제가 발생을 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거를 일단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고, 여기는 한 단계를 가져가야지만 이게 나오는데, 여기는 가는 그 자체가 성문제예요. 자, 문제는 뭐냐면 성범죄예요. 여기서 보면은 성범죄는 관계상에서 이루어지는 것, 혼자 하는 개념인 절대 범죄라고 하질 않아요. 여기는 혼자 하는 거예요. 혼자 무너지고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관계상이거든요. 그런데 성범죄는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성희롱이 있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성추행이 있고 성폭력, 이거 다 틀리죠. 성희롱은 말과 관련된 접촉이 없어요. 말과 연결되는 거고, 말과 행동, 제스처 이런 것들이 연결되는 거예요. 그런데 추행은 접촉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폭력은 성과 연결, 직접적인 성과 연결이 되는 거고요. 자, 이런 형태로 나눠볼 수가 있게 되는데, 문제는 이거를 대할 때 관련되는 내용들에서 무엇을 가냐면, 성범죄에 관련되어 있는 거를 기본적으로 갈 때, 이게 남자냐,
여자냐에 따라서 엄청난 차이를 갖게 된다는 게 문제예요. 자, 우리가 한번 보죠. 여자는 성마음이 작용을 해서 마음에 영향을 주고 마음은 인간관계를 이렇게 갖도록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마음이 뭐를 갖습니까? 이거를 외부로 나가지 않도록 통제하는 장치를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인간관계에서 다이렉트로 얘를 침해를 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생깁니까? 다이렉트로 침해하게 되면 얘 마음이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이게 범죄예요. 나는 가만히 있는데 이게 말로 뭘로 해가지고 뭐가 생긴 겁니까? 여기를 직접 건드려버리게 되니까 마음에서 뭐가 만들어지게 되냐면 상처가 발생하는 거예요. 상처, 여기 성희롱을 10이라고, 성추행을 100이라고, 성폭력은 만이라고 이렇게 놓고 보면 이런 타격이 입어지는 거예요. 마음에. 그렇게 되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냐면 이게 피해를 입힌 거잖아요. 피해를 입힌 거기 때문에 범죄에 들어가는 거예요. 피해를 입혀. 그러면은 이거를 직접적으로 이렇게 했던 사람이 가해가 되는 거고 여기가 피해가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여자인 경우에는 내가 원치 않았던, 그리고 내가 굉장히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정말로 수치스러워하고 창피하게 생각하고 이렇게 관련되는 게 아무렇지도 않게 나에게 예를 들어서 성희롱에 관련되는 말, 제스처, 이런 것들이 만들어진다, 추행이나 이런 것들이 만들어진다면 이 크기만큼의 데미지를 입거든요. 데미지를 입습니다. 데미지를 입게 되니까 뭘 가냐면 내가 내 나름대로 나를 왜냐면 저게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예방법이 없다는 게 문제예요, 이게. 왜냐면 내가 노력한다고 안 들리는 게 안 들려 그러면 안 들리나요? 직장 생활 해야 되는데 왜? 여기는 같이 추구하는 곳이니까 이거를 이용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뭐가 생기냐면 나는 저 사람이 싫어. 그런다 해서 일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나는 원치 않는데 계속 그런 일이 반복을 합니다. 문제는 뭐가 있냐면 처음에는 성희롱으로 시작을 합니다. 대부분이 그래요. 요게 발전돼서 여기로 넘어가고 요게 발전되면 일로 넘어가게 되거든요. 이게 점점점 진화를 해나간다는 거예요. 왜? 괜찮거든요. 그런데 여기가 뭘 하는 곳이냐면 같이 추구를 하는 곳이 되다 보니까 필요를 하는 곳이 되다 보니 그 사람도 필요하고 나도 필요한 곳이 되다 보니까 대체적으로 내가 그만한 거를 해도 별 문제, 나에게는 별 문제 없다라고 판단하니까 상대방이 이런 데미지를 입고 있는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이루어질 확률이 굉장히 높아진다는 거예요. 요즘은 여자도 남자에게 직장 내에서 여자도 남자에게 성희롱, 성추행, 성폭력을 그런 가해를 합니다. 물론 그 확률은 굉장히 작아요. 그래서 요 관련되어 있는 이 여자에 관련되는 부분에서는 이 마음이 안전장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안전장치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여기를 직접 데미지를 입었을 때 오는 그 마음의 상처와 그 다음에 내 나름대로의 트라우마가 굉장히 강력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예방할래? 여자들 보고 예방해라. 여자들은 예방할 수가 없다는 게 문제예요. 여기 있는 사람은 피해 있는 사람은 이 가해하는 사람에 따라서 움직여지는 거기 때문에 이 사람이 예방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가장 큰 포커스가 돼야 되는 거고 두 번째는 바로 이 남자예요. 자, 남자는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남자는 마음에서 뭐가 없다 했습니까? 기분으로 가다 보니까 뭐가 생기냐면 감정의 안전장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그냥 재미로 딱 가면 성마음이 가동되면서 무조건 상대기로 가게 돼 있거든요. 상대기로. 그러다 보니까 남자들은 자기가 의식을 할 때 하면 안 되라는 그런 의식, 그리고 내가 이성적으로 통제되고 이렇게 되면 좋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성마음이 의식으로 통제됩니까? 의식으로 통제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성마음이 의식으로 통제가 되지 않다 보니까 마음에서는 지 기분대로 가는 거예요. 상대방이 이렇게 힘들다 이거하고는 관계없이 자기 기분대로 왜? 습관적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뭐가 만들어지냐면 그냥 지나가는 말로 나도 모르게 한마디 툭 이렇게 가는 거예요. 툭 이렇게 한번 성희롱 발언인지 아닌지도 몰라요. 그냥 툭 하고 갑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상처를 입었어. 예를 들어 조그마한 10만큼의 상처를 입었어. 그러면 반응을 하겠죠. 왜? 이렇게 제스처 반응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남자는 뭐의 의식으로 이렇게 가는데 이성적으로 통제를 하면 이게 가능합니다. 말을 안 하면 되고 행동을 안 하면 되고 하는 그런 거를 나름대로 통제를 하면 되는데
문제가 뭐가 있냐면은 이 통제에 관련되는 것이 사라지는 경우가 생겨요. 어떤 경우가 생기냐면 바로 상대의 여자의 반응이거든요. 이 반응이 탁 들어오게 되면 자신도 모르게 이성을 통제가 안 돼요. 반응이 들어와 버리면. 근데 이 반응이라는 게 뭐냐? 반응은 좋은 반응이 있고 나쁜 반응이 있습니다. 반응이라는 게. 그래서 좋은 반응, 내가 이렇게 했더니 좋은 반응이 들어왔어?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일로 막 몰고 갑니다. 그 다음부터는. 그럼 자기도 왜 글로 몰고 가는지 몰라요. 그래서 나중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니도 좋아했잖아 라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좋은 반응이 한다 그러면 나쁜 반응 인상 쓰고 뭐하고 그러면 조금 이게 아닌데 그래도 반응을 하니까 나도 모르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좋은 반응이든 나쁜 반응이든 소극적인 건데 이런 반응이 이 남자들이 일로 진행해 나가는 거에 대해서 안전장치가 사라지게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선생님 이거를 과연 어떻게 예방을 하면 될까요? 라고 할 때 남자들에게 뭐를 합니까? 좋든 나쁘든 이런 반응에 관련되는 게 어떤 역할을 하게 되고 그리고 여자들에게는 뭐냐면 엄중하게 신고 체계를 정확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그 남자가 학을 떼야 돼요. 이것도 한두 번 가지고는 안 돼요. 여러 번에 걸쳐서 학을 띄게 만들어놔야 이성이 통제를 해버려요. 이성이. 왜? 이 반응이 무서운 거다라는 것을 스스로가 빨리 자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 반응에 관련되어 있는 것을 이게 굉장히 나에게 심각하게 작용하는구나라는 것을 이게 깨달아야 돼요. 이거를 알지 않으면 예방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강력하게 이 마음 여기서 통제를 하지 않으면 얘는 언제든 프리패스를 해버려요. 특히 이 반응이 이 마음에서 남자는 마음에서 이게 반응이다라고 딱 느껴지는 순간에는 통제가 안 돼요. 이성으로 통제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자기도 모르게 이미 가고 있는데 뭐. 그래서 이것이 엄청나게 내 인생에 엄청난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을 빨리 그래서 이런 반응들이 좋은 반응이든 나쁜 반응이든 나왔다 그러면 내 인생을 무너뜨린다. 라는 이게 머릿속에 들어가지 않으면 그럼 머릿속에다 넣어주는 방법은 강력해야 돼요. 두 번째는 반복이 돼야 돼요. 그 강력한 게. 그래야만 내 이성을 바로 통제할 수 있거든요. 그럼 우리가 사람들이 대부분들 보면 직장 내에서 이런 성범죄에 관련되는 것 때문에 인생이 다 날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 이제 좀 깨달았겠지. 안 깨달아진다니까요. 그게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거 재수 없었던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그리고 또 다른 곳에서 또 다른 일을 하고 뭐를 할 때 이게 또 반응이 나도 자기도 그게 통제가 안 돼요. 왜? 그것에 관련되는 안전장치, 즉 이성통제력이 만들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성통제력은 뭘로 만드냐면 습관으로밖에 못 만듭니다. 습관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이게 예방법을 만들어야 되는데 예방법을 만드는 거는 이거에 관련되는 심각성에 대한 이거를 정확하게 깨닫고 내 걸로 만들어 놓지 않으면 예방이 되질 않는다는 거예요. 처벌이 능사는 아니에요. 물론 당연히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그 사람이 깨달아갈 수 있는 환경, 왜 자기 필요에 의해서 그런 환경이 필요한데 문제는 예방법도 있지만 예방법은 누구한테 교육합니까? 예방법을 주로 누구한테 교육을 합니까? 여자들한테 교육을 많이 하거든요. 예방법을. 아니에요. 남자들한테 교육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치료법이 또 문제예요. 치료법. 그런데 치료법이 이 원리가 빠져있는 상태에서 치료를 한다. 뭘 치료를 하느냐? 그거는 이런 거다, 그거는 이런 거다, 이건 좋은 거다, 나쁜 거다, 뭐하다. 이런 식으로 흑백률을 가지고 하니까 문제점을 일으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기에 들어가 있던가 아니면은 여기에 들어가 있던가 둘 중에 하나로 진행을 하게 된다는 거. 그래서 직장 내에 이게 성문제와 성범죄는 흔하게 발생을 해요. 흔하게. 그런데 이것이 어디가 문제가 있는지를 정확하게 해석을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직장 내에서는 남자에게는 예방법에 관련되는 거, 이거를 진짜 끊임없이 반복을 해야 돼요. 굉장히 강력하게. 그런데 이게 또 스트레스잖아요. 이게 또 스트레스거든. 이게 스트레스가 되니까 뭐가 발생을 하게 되냐면 스트레스를 발생을 하면 뭐가 만들어져요? 성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일로 자기도 모르게 전환을 해버리게 됩니다. 직장 내에서는 안 하는데 어디로? 밖에 나가서는 또 엉뚱한 일을 또 벌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예방법이
스트레스로 작용하지 않도록 하는 방법도 연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가 깨달아갈 수 있게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여자의 성심리와 남자의 성심리가 어떻게 작용되고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데미지로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얘가 깨달을 수 있는 게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교육 프로세스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성심리 개념이 틀리기 때문에 그래요. 성심리 개념은 성마음의 작용이 어디로? 성인식과 성기억, 성표현에서 어떻게 작용되는지, 이것이 마음에서 인식과 기억과 표현에 어떤 식으로 상호작용되는지, 이거를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게 성심리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예방교육 프로그램이라든가 치료교육 프로그램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성심리 얘기는 많이 해요. 무슨 성심리냐? 제스가 아니라 이 성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에 대한 심리를 얘기를 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더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직장 내 관련돼서 성희롱 예방교육 필요는 합니다. 왜? 그리고 목적이라든가 이거는 정확해요. 문제는 방법에 관련되는 게 거의 없어요, 지금은. 굉장히 심각한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 알아야 되냐면 섹스 사이콜로지 개념이 아니라 제스에 관련되는 성마음이 어떤 식으로 작용되고 있고 남자에게 여자에게 어떤 식으로 작용되고 있는지,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면 안전장치를 만들게 되고 어떻게 하면 깨닫고 어떻게 하면 이해를 할 수 있게 되는지를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예방교육 프로그램이고, 이걸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치료가 돼서 회복을 해나갈 수 있는지를 찾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는 방법에 대해서 그럴 때는 이렇게 하고 이럴 때는 이렇게 하고, 이거는 사람마다 다 틀리거든요. 그럼 가장 좋은 방법은 원리를 알려줘야 돼요. 원리를.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원리를 가지고 응용을 해갈 수 있게끔 이런 환경을 만들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응용을. 그래서 원리를 알려주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관련되는 필요로 하는 그런 내용들에 대한 것들을 그 원리를 가지고서 응용하는 거를, 그래야 자기 자신이 저걸 이렇게 응용을 하는구나. 그럼 요렇게 응용, 요렇게. 그건 나에게 맞도록 응용을 할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근데 자꾸 방법 얘기를 해요. 나하고는 아니야. 나는 아니야. 이렇게 돼요. 방법을 얘기하면 왜? 그건 한 사람한테 맞아요. 그러나 다른 사람에게는 안 맞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성폭력 관련, 성희롱에 대해서 뭐에 대해서 예방과 치료 프로세스가 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뭐를 해야 됩니까? 이거를 여기서는 원리를 알려주고, 그리고 난 다음에는 뭐를 해야 돼요? 원리를 응용하는 방법에 대한 게 지속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원리에 대해서. 이 원리를 알려주고 응용하는 방법이 지속이 돼야 되는데 그 지속되는 게 없잖아요. 없어요. 그래서 지금 요런 문제 생기면 이렇게 해라. 요거 생기면 요렇게 해라. 그건 누구한테만 맞는 한 사람에게만 맞는 거예요. 그 방법은.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게 바로 뭐냐면은 이 원리에 대한 예방에 관련된 이 원리를 설명을 해주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응용에 관련되는 거를 꾸준하게 지속을 하자. 그게 바로 뭐냐면 포럼이고 그게 세미나예요. 기왕이면 예를 들어 만약에 직장 내 또는 기업이다 그러면 여기서 뭘 하냐? 기업 세미나에서 다뤄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가. 주기적으로 어떤 모임을 만들던가 아니면은 그런 환경을 만들어가지고 지속적으로 한 달에 한 번이 될지 격주가 될지 지속적으로 가줘야 이 프로세스가 당연하게 자연스럽게 문화로 자리 잡게 그렇게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관심 없어요. 왜? 원리도 모르니까. 이 원리를 모르니까 계속 요 예방을 한다고 하는데 자꾸 방법론적인 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방법론적인 거. 그거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한 거거든요. 나에게는 안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들을 때 나하고는 관계없는 얘기야? 그럼 뭐가 돼요? 교육 하나만 하거든요. 교육 하나. 나한테는 안 맞는 건데 내가 그거 관심 있어? 관심 없거든요. 그냥 재밌냐? 재미없냐? 그걸로만 듣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직장 내에서의 성문제와 성범죄는 흔히 굉장히 모르니까 지금 계속 발생을 하고 있는데 방법도 지금 없어요. 그런데 예방법이라는 것도 나와 있고 치료법도 나와 있는데 문제는 원리에 관련되는 걸 한 사람도 지금 다루고 있지를 않아요. 원리를 정확하게 하고 나면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예방법과 치료법이 정말 심각하구나라는 걸 스스로들이 진짜 이거 하는 사람들이 알아야 돼요. 그리고 기업에서도 알아야 되고, 이걸로 인해 가지고 기업에서 발생하는 로스가 얼마나 많습니까? 기업은 원하는 게 뭡니까? 이게 가치 추구거든요. 성문제가 발생되고 성범죄가 발생되면 이 가치 추구가 데미지를 입습니다. 그러면 기업 입장에서도 엄청난 손해거든요. 이거를 몰라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지금. 그걸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주시면 됩니다.